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학 연습 문제 그 9번 문제까지를 풀었고, 오늘 이제 이어서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스터디 하기 전에 저희 그 디스코드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어, 이렇게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푼 문제가 하나도 없고 다 풀다가 중간에 약간 멈춘 상태여서 오늘은 스터디 시간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를 일로 옮기고, 네. 10번은, 연습 문제 10번은 테일러 분사를 이용한 원시 함수를 표현하는 뭐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번의 소문제가 3개가 이렇게 쪼르륵 달려 있는데, 각각의 함수들의 x가 0인 값의 근방에서 테일러 전개를 쓰고 적분 형태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푼 데까지만 한번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보고, 이제 멈춘 데서부터 제가 왜 멈췄는지, 뭐가 몰랐는지, 요거를 선생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A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가 sin 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테일러 급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려면 이제 도함수를 알아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도함수를 먼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래 함수에 전개점을 대입을 했었을 때에 어떤 값을 갖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sin x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전개점이 0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fx를 한번 미분해서 1개 도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코사인 x, 이때 1개 도함수인 x자리에 전개점인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1. 그 다음에 2개 도함수를 구해보면 2개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x, 또 전개점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도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0. 그다음에 3개 도함수에도 구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x, 3개 도함수에 전개점인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를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면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0 x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3승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이제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항별적으로 적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별적으로 적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는
2분의 x제곱,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제 0이니까 분모가 0이니까 여기가 이제 0의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항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3팩토리얼 네, dx는 4팩토리얼 분의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분 형태로 한번 식을 전개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여기까지 저는 이제 식을 전개를 하고 그 이상을 이제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다른 선생님들이 푸신 거 보니까 막 시그마 기호막 이용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정리를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 하는 거지라는 우선 그 어떤 정리하는 개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 뭐 그걸 그 개념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하셨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뭔가 이거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정리를 못한 채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우선 그 10.1의 A는 우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풀어놨거든요. 선생님들이 혹시 여기 대해서 뭐 코멘트나 아니면은 기타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게 적분의 형태로 네, 나타내라라고 해서 저는 적분을 구하지는 않고 그냥 적분으로 쓰면 이거야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결국에는 이 형태가 되는데 이게 그 항별 적분으로 이미 한 거니까 여기서 인테그랄은 아, 빠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 네, 맞는 것 들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시그마 기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이 형태로 그 뭐야 계속 n개도 함수를 구하다 보면 n번째 그러니까 진짜 n개도 함수의 식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n번 미분했을 때 음, 그 값을 적분한 값이 이 n번째 항이 될 텐데 이걸로 그 fx를 근사한다라고 음, 하면 결국은 이게 무한급수 형태가 돼야 될 테니까 쭉쭉쭉 해서 n개 n개 도함수의 음, 적분 해놓고 음, 어 이렇게 하면 이게 음, 어 그쵸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음, 음, 음. 이게 근데 음 저는 이 적분 형태를 이렇게 적분을 구해서 나타내지 않았어가지고 예, 예,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 네네네. 음, 적분을 하면 그, 어, 저기, 앞에 시그마는, 시그마 기호가 적분 기호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 왜냐하면 음, 사인 x 자체가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대상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시그마 기호보다는 그 음, 인테그랄 기호하고 저 뒤에 끝에다가 dx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음, 않을까. 아, 제가 음, 이거를 이렇게 해놔서 지금 그 아, 최승 맞네요, 맞네요. 선생님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미리 항별로 적분한 걸 음, 먼저 하는 바람에 그럼 요걸 다시 지우고 아, 지금 한결로 적분을 하신 걸 더 하신 거예요? 네, 아,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되죠. 예, 여기다 다 그냥, 넣어놓은 그냥 거예요. 오른쪽만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맞네요. 그럼 시그마 쓰는 게. 시그마를 쓸 아니, 필요가 쓸 필요가 없는 것 없어요. 같습니다. 왜냐면 어. 여기 이미 식을, 시그마가 되어 있으니까. 네, 우변을 지금 다 아, 더하신 거를 여기다 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일단. 아, 그냥 이 예, 상태로. 예, 이 상태로. 예. 예. 이제 만약에 n개도 함수의 일반식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n개도 함수의 뭐 적분과 이게 결국은 위식이랑 똑같으니까 음, 아닌가? 이게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라고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무튼 이 식에는 시그마가 필요 없는 거는 맞는 것 음, 같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파란색 그 괄호에 n개 도함수의 적분이라고 써놓으신 건 지금 일반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쵸, 그쵸. 일반항. 그러니까 적분을 음, 하는 방식으로 식을 쓰셨기 때문에 음, 항별 적분을 그럼 여기도 그냥 n개도 함수 일반항에 그냥 일반항을 적분한 값을 넣어야 아기가 맞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문서에 있는 내용으로 충실히 하면, 음, 음, 사실은 그 사인 x하고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잘 알려진 그 맥클로린 급수라는 게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걔는 그 왜 테일러라고 안 하고 맥클로린이라고 하냐면 테일러는 x가 a일 때 그 a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값을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래프하고 비슷해지 그려지도록 음, 그 음, 의도를 가지고 a의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음, 맥클로린 급수는 이제 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맥클로린 급수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지금 우리 화면 보고 계신 화면에 그 위에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실은 지금 x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급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음, 네, 약간 조금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는데 그 지수 함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그다음에 사인 x하고 코사인 x는 그 최승희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그 게시판에다가 글 계속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 수렴 반경이 무한대이기는 해요. 음,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0을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테일러 급수를 전개를 해도 내가 원하는 지점 아무거나 갖고 와도 0 근방에서 그 값을 계속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음, 가도 어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0을 중심으로 펼쳐놔도 잘 수렴하게끔 만들어 놨어 급수를 사실 그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맥클로린 급수가 수렴 반경이 무한대여서
실제로는 어, 저렇게 무한계를 더해도 괜찮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음, 용어 없이 설명을 하려니까 납득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음, 아, 그래요. 그러면 음, 원래 그 수렴 반경이 무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타낼 수 없나요? 그러니까 특정 정적분 범위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렴 반경이 하지 어, 않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렴 반경이 무한대가 안 되는 게 우리 저기 로그 함수였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로그 함수 0에서 중심으로 하면은 반경의 크기는 1이었는데 지난번에 그 최승희 선생님하고 최승희 선생님하고 두 분 다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하나는 수렴 안 하는 것 같고 1에서는 수렴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구간의 모양 때문에 그러니까 수렴 반경이 그러니까 1이 아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비유로만 예시만 들게요. 음, 0부터 1까지 구간을 주면 음, 닫힌 구간으로 0부터 1까지 주면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길이라는 개념은 1이잖아요. 근데 열린 구간으로 0하고 1을 주면 0부터 1까지 주면 그래도 걔가 길이가 1이잖아요. 음, 혹시 그거 네. 동의되시나요? 음.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그게 이제 비가산 무한집합이라는 것의 성질인데 양쪽 끝에 있는 점 두 개를 그냥 빼버려도 집합의 크기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집합의 길이를 재는 것 자체가 인피멈하고 슈프리멈의 개념으로 이제 재는 거다 보니까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거기가 뭐 닫혀 있든지 열려 있든지 상관없이 크기는 0하고 1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마지막 끝부분에 뭐 로그 함수가 로그 저기 자연 로그 1 플러스 x 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1일 때는 저도 이제 노트에다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 놓긴 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하고 1일 때는 수렴하던가? 나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수렴 안 했던 것 같은데? 수렴했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음, 걔네들은 그냥 포함시켜 줄 건지 뺄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끝점은. 네, 음, 구간의 크기가 정해지면 끝점에서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포착을 하신 거는 정의대로 지금 잘 따라오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이게 이렇게 구간의 크기라는 게 만일에 존재해버리면 전체 구간에서 무한대만큼 수렴 반경이 넓지 않고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이 범주를 벗어나면 그래프 그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매우 좋지 않은 값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제 음, 의미를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음, 그래서 항상 그 맥클로린 급수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x는 0에서 중심을 0을 중심을 잡고 반경을 이렇게 들려 나가도 수렴 반경이 유한적으로 주어지면 그 유한의 반경을 벗어날 경우 값이 매우 좋지 않아지는 거죠. 유한 반경을 벗어날수록.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야, 그러면 나는 사실 뭐 로그 1 플러스 x의 어떤 함수값 뭐 이렇게 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야, 나는 한 30 정도에서 나는 재고 싶은데? 음, 나는 로그 31의 값을 구하고 싶어. 어느 정도 근사치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31을 집어넣으니까 실제로 X자리에는 3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30을 중심으로 급수를 전개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음, 그러니까 X-3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이 일반항을 찾으면 계산이 참 편해지는 거죠. 쉽사리. 계산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앞쪽에 그 이 주변의 그 값들이 어 이제 도함수의 모양도 그러면 이제 조금씩 뭔가 변해야 되겠죠. 왜냐면 중심이 30으로 변해 갔으니까. 음.
어, 그래서 그 수렴 반경이 음. 유한으로 정해지면 그냥 중심을 바꿔서 계산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심을 바꿔서 계산하면 그만이다. 대신 이제 그 뭐냐 뭐 X는 연금방 테일러 전개 그 맥클로린 급수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 fx를 그냥 부정한 범위 내에서 음. 근사할 수는 없고 이제 특정 범위 내에서 수렴 반경만큼만 수렴하는 거니까 이제 그 형태로 뭐 쪼개서 하든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방금 그 질문하셨던 내용이 제일로 많이 쓰이는 게 그, 그 복소 함수론에 가면 왜 특이점에서 막 저 뭐야 노란 급수인가요? 막 이런 거 급수 막 만들고 막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일부러 그 수렴 반경 맞추려고 중심을 막 저쪽으로 막 이상한 데로 막 옮겨서 막 급수를 막 만들고 막 그런 작업을 해요. 근데 되게 그 작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구간을 벗어나서 만일 한다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급수를 찾아내야 돼요. 음, 네, 새로운 음. 급수를 되게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렴 반경이 무한대가 나오면 제가 지난번에 그 앞에 위에다가 그래프도 제가 하나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 선생님들 그 위에 저 과제 어딘가 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보함수를 미분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사인 X 그래프하고 완전 거의 비슷하게 꺾이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음. 처음에는 원점에서만 직선으로 이렇게 쫙 늘어났다가 보함수 미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계수를 미분 계수를 0에서 미분 계수 갖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차수를 방식의 차수를 계속 늘리면 실제로 사인 함수하고 점점 비슷해져 가거든요. 음. 가면 갈수록 음. 점점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뭐 맥클로린 그러니까 0에서 0을 중심으로 한 급수 하나만 있어도 다른 함수 값도 근사해서 다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음. 수렴 반경을 벗어나게 되면 중심을 바꿔서 그거를 계산해 내야 된다. 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근데 그 급수를 찾기가 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뭐 100에서 찾는다. 그럼 이 테일러 전개식에다가 A는 100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 어, 그,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거를 복수함수에서만 그런 걸 시도를 해봤지, 지금 아, 여기서는 저도 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한번 조금 드는 게, 우리 저기 등비수열 혹시 기억하시죠? 등비수열. 음. 혹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비가 어. 1보다 작아야 된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아, 네. 음. 예,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풀어보면. 근데 이제 1일 때는 수렴 안 하죠, 실제로. 왜냐하면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이 되는 수열이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1보다 크면 또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테일러 다항식 자체가 A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지금 곱해지는 게 x-a가 a라는 그 값이 공비인 게 지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등비급수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x-a가
1보다 작으면 음, 앞에 있는 CK라고 정해지는 그 개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로 정의되는 개수들, 음, 도도함수로 정해지는 개수들, 그 x-a 앞에 붙는 개수들이 있잖아요. 음,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영향을 받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이거 보시면 x-a 거리 자체가 어, 어, 만일에 미분 계수가 전부 다 똑같은 계수들이 나온다라고 치면 이제 그게 약간 공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x-a 거리 자체가 약간 어떤 조건이 붙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앞에 붙는 계수 자체도 야 이거 제가 이렇게 음. 자꾸 저 주댕이 파이터를 하려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주댕이 파이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 네 하여튼 그 앞에 붙는 계수 있잖아요 n 팩토리얼 분의 fna라고 하는 그 계수가 붙잖아요 x-a 앞에 사실은 이것도 수열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x-a의 크기가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이게 붙는 거죠 실은 이게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이게 딱 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의 항들을 지배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x-a의 거듭 제곱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앞에 어떤 수열 곱하기 x-a의 크기가 계속 곱해지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가려면 그것도 수렴 반경이란 게 따로 거기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드는 거죠. 실제로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그렇게 들어진.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급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그거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함수값 찾으려고 전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함수값 정보를 찾기에는 너무 티나게 FA를 맨 첫 번째 항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티나게. 음, 너 그렇잖아요. 너무 티나게 FA 값을 맨 처음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를 중심으로 전개하면 FA 값이 그냥 나와버려서 그냥 0이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FNA하고 FA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작게 나느냐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FNA를 FA라고 치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음, 그래서 나머지 양의 크기를 재는 게 이제 더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실은. 네. 근데 이거 방금 전에 해주신 거 사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로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이따가 한번 저 문서 한번 작성해가지고 이거 한번 네 올려볼게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저는 사실 이거 지금 여기 훈련할 때 우리가 하는 훈련의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x를 n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제. 그렇게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어라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f'x는 그러면 방금 전에 당신이 만든 n차 pnx라고 할게요. 그냥 pnx의 미분으로 볼 수도 있겠냐라는 질문과 그러면 fx의 적분은 pnx의 적분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나머지 식이라는 것을 찾아서 그 나머지 식이 얼마나 작은지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나 저기 계산했는데 내가 0.5만큼 그 안으로만 저기 오차가 생기면 나는 이 값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항의 크기를 재서 얘가 0.5보다 작은지 큰지 나머지 항을 쟀는데 0.5보다 크게 나오면 야, 한 번 더 가야지.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0.5보다 작은 나머지 항으로 끝나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값을 근사값으로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써먹겠어. 이제 이런 정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우리의 트레이닝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완벽하게 그 같은 거를 요구한다기보다는 그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따지면 n차 다항식까지는 우리가 미분, 적분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순수 수학에서 지금 교과서에서 예제로 보는 측면에서는 그게 다 우리가 미분이고 적분이고 다 데이터 알고 있고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건 뭐 쉽네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학을 활용하는 공학 쪽으로 넘어가서는 실제로 다 직선이겠냐 이 말이죠. 실제로 다 2차 곡선이겠어? 실제로 다 3차 곡선이겠어? 다 사인 함수겠어? 다 코사인이겠어? 그러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하나 떨어뜨려도 물건이 어떻게 생겼냐, 물건이 떨어지면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주어지는 벡터장 같은 게 다 다를 텐데 그러면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제 그 얘기를 대수적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 유리수에서 실수로 넘어갈 때 그 빈 집합을 무리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수라는 집합에다가 무리수라는 그 비가산 집합을 부어가지고 실수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알고 계신 무리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겠죠. 할 수 있겠죠. 야, 루트 1.1 이것도 무리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루트 1.41 이러면은 걔는 1.1의 제곱인가? 1.21. 루트 1.21 이러면은 걔는 루트 그냥 1.1 아니야? 걔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면 뭐 대답은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대답을 할 건데 우리가 모르는 무리수가 더 많은 것처럼. 아무리 기껏해서 무리수 다 말해봐. 그래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러갖고 한 10개씩만 불러도 그래 봐야 유한개밖에 안 됩니다. 아는 무리수 불러봐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로 잘 다루고 있는 게 익스포넨셜하고 파이하고 딱 2개. 그러면 진짜 모르는 무리수가 더 많거든요. 그럼 그 관점을 우리가 지금 미분, 적분이라는 관점으로 투영을 시켜보면 안 되는 함수들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조금 조심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면 n차 테일러 다항식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적분이 진짜 코딱지만큼도 안 돼서. 약간 그래서 비슷하게 해서 그냥 나머지 항이라고 퉁쳐놓고 이 나머지 항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를 결정짓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게 지금 이 단원의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이게 지금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fx를 테일러 n차 다항식을 만드는 훈련을 조금 해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로 딱 드리면 그냥 그렇게 딱 바꿔놓는 순간 다항식들의 덧셈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적분, 미분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값을 찾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여서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쭉 생각을 또 해보니까 최승희 선생님처럼 그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거 옮겨가지고 중심을 옮기는 것도 생각을 좀 그렇게 간단하게 할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계산해보다가 실패했었거든요. 옮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는 3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의 전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근데 왠지 수렴 반경은 똑같이 1이 나올 것 같은데요? 3을 중심으로 하니까 2부터 4까지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렇게 전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괜히 교재에 음. 없는 내용이 아니겠구나 약간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제가 이따가 뭐 문서가 작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야, 테일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는 거지? 항상 이 일반항 항상 까먹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A 근방의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TN이라고 하면 FA, X-A. 뭐, 이게 도함수의 A. 이렇게 되고 쭉쭉쭉 가서 결국은 이제 N까지 가는 건데, 맥클로린 급수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지는 거라고 이해가 되고, 조금 더 계산하기가. 근데 만약에 뭐 138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는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여기에 맥클로린 급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n개 도함수의 일반화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0을 다 집어넣었을 때 뭔 값이 나오느냐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언뜻 보면 그냥 그 식들에다가 다 138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급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 약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어차피 식들은 다 알고 있으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점을 옮겨도 수렴 반경은 예를 들어서 수렴 반경이 1이 나왔어. 그러면 점을 옮겨도 그럼 계속 1이라는 얘기인가? 수렴 근데 반경은 그게 조금 달라지는 게 왜냐면 138이 예를 들어서 도함수에 138을 집어넣으면 그 네, 도함수 값도 같이 변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 대입했을 때 어떤 그 규칙 자체가 변해버리니까 예, 예. 수렴 반경을 구할 때는 그 x-a의 거듭 제곱 앞에 있는 그 개수를 이용해서 수렴 반경을 구하는데 그 네네. 수렴 반경을 계산하는 숫자 자체가 달라져 음, 버리니까 음, 반경도 왠지 모르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음. 들거든요. 또 반경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뭔가. 반경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대입만 해서 그래서 안 실어놨나? 책에다가? 그래서 뭔가 아니, 네네. 네. 제 느낌으로는 급수는, 그러니까 대입하면 급수가 나올 음, 텐데, 음, 수렴 반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맥클로린 급수에서 와는 뭔가 아예 식 자체가 다른 양상으로 갈 테니까 중심에 따라서 그 수렴 반경은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덜 쪼개도 될 수도 있고 더 쪼개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뇌피셜입니다. 해본 게 없습니다. 영 말씀. 음. 일단 지금 급하게 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A 자리에 B를 대입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음, 그랬더니 지금 하는 얘기가 중심, 그 급수의 중심에 민감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대입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아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 제가 이따가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하는 거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이 식이, 그러니까 A에다 뭘 집어넣어도 우리가 테일러 급수를 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식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그 1-x분의 1이 있잖아요. 1-x분의 1. 1 마이너스 네, x분의 1-x분. 아니, 그거 말고 분모가 1-x고 분자가 1. 1 마이너스 네, x분의 1. 1. 그냥 이거 여기 있는 글 다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써볼까요? 시간이 괜찮으려나? 오늘 이거 한번 하면은 끝나겠는데?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하면 끝나겠는데? 1-x분의 1 하면은 선생님 혹시 이거 형태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공식? 공식? 음. 혹시 공비가 x인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등비 수열의 합의 결과가 1-x분의 1이죠. 네, 이거 한번 기억이 안. 네,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등호 쓰시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등비수열의 입장에서 이걸 수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그쵸? 네.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예요. 그쵸? 음. 그래서 얘는 수렴 반경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급수 전개 자체가 지금 0을 중심으로 한 맥클로린 급수잖아요. 0을 중심으로 한 맥클로린 급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을 중심으로 수렴 반경이 1인 급수예요. 0을 중심으로 수렴 반경이 1인 급수.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붙죠.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아, 안 그러면 말이 안 될 테니까. 근데 이게 음. 왜, 죄송한데, 이게 왜 맥클로린 급수인 거죠? 지금 0을 중심으로 전개했잖아요. 아, 그, 아까 그 식을 A는 0 할 거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 1 마이너스 x 분의 네, 그냥 1 하면 1-x분의 1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로 그냥 가져와서 얘를 음, 갖다가 등비수열처럼 그냥 쓴 거예요. 네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수렴 반경,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거를 꼭 뒤에다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벗어나면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둘이. 네네. 오른쪽이 수렴을 안 할 거니까. 음, 네, 이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는 거죠? 네, 그쵸. 지금 그냥 가장 직관적인 예제를 지금 하나 갖고 온 건데. 네네. 실은 지금 그 xn제곱 앞에 있는 개수들도 다 1이 되는 거를 0에서 1-x분의 1의 고함수들이 다 1이 되는 걸 확인하면 참 좋은데 일단 그 작업은 일단 네,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근데 실제로 1-x분의 1을 0에서 미분해가지고 계속 그 미분 개수로 구해보시면 실제로 다 1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 1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얘는 지금 x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중심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거 중심을 2분의 1로 한번 바꿔볼까요? 2분의 1? 중심을 2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음, 2분의 1로 바꾸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을 2분의 1로 바꾼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저 x에 관한 전개식이 누구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 x-2분의 1의 n제곱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부분도 뭔가 x-2분의 1의 어떤 적당한 형태로 막 나타나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은 이제 아직 조금 그거 하니까 이거 그냥 일단 밑에다가 비교용으로 정답만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렇게 바뀝니다. 분모가 좌변이 분모가 이렇게 바뀌어요. 2분의 1 분모가 분모가 2분의 1이요?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에 괄호를 쳐주시고, 네, 그리고 분자가 1이에요. 네, 이렇게 바뀌고 음. 오른쪽은 그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숫자 2에 n 플러스 1제곱, 지수가 n 플러스 1. 숫자 2의 지수가 n 플러스 1. 예. 그리고 음,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아니, 그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가로 닫고 n제곱. 왜냐면 중심이 2분의 1에, 예, 그렇게 되고, 수렴 반경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 수렴 반경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분의 1보다.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음, 예, 이렇게 바뀝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게 등호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부 이제 계산 사항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얘를 저렇게 해가지고 옮기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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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식이 달라집니다. 전혀 아예 식이. 달라지네. 네, 아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음. 위에 거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 그냥 썸메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밑에 거하고 전혀 지금 다른 모양의 형태의 식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랑 다른 건가요? 제 의문은 약간 이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똑같다. 나와야 되겠죠. 네네. 그거를 음. 전개하면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급수 형태가 그러니까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그 네네. 앞쪽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예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이 네. 앞에 2의 n제곱 플러스 1이 붙는 게 그 이항계수 그 성질이 그 앞에 붙어야 돼가지고 네. 좀 되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음. 이제 설명을 지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음. 직관적으로 그냥 대입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발레를 하나 예시를 그냥 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음. 컴퓨터가 연산했던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치만 바꾼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음, 예. 위치만 바꾸면 안 된다는 그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행 이동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경도 달라졌죠, 실제로. 네. 반경도 달라졌고, 예. 2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죠, 반경 자체가. 음, 음, 음. 그러면, 되게, 예. 네. 되게 그, 희한한 게 네, 분모에 원래는 M 팩토리얼 같은 막 그런 계수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M 네네. 팩토리얼 분의 1 같은 게. 근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 그런 것도 지금 사라져져 있죠, 완전히. 근데 결국은 이거랑은 똑같은데, 이걸 풀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맥클로린 급수에서처럼 그 형태가 아니라 뭔가 형태 자체가 다른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다르다는 게 이게 조금 약간 그러니까 말이 좀 되게 저는 좀 위험하게 들리는 게 네, 밖에서 보는 입고 있는 옷은 똑같아 보이는데 네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fx가 1-x분의 1이란 걸 가지고 2분의 1에서 지금 전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f라는 함수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렇게 음, 바꿔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옷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서 뭐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외투는 다 똑같은 걸 입고 있는데요. 안에 저기 입고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 다른 왜냐하면 이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음, 중심이 바뀌면서 음, 미분하면은 미분도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음. 네 그게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네. 근데 뭔가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TN, 테일러 전개의 X는 A 근방에서의 전개를 일반화한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다가 2분의 1 대신 A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A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인데 그러니까 이 식 결국은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나 2분의 1을 네네. 집어넣나 네. 사실 구하는 관점 그러니까 구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느껴지고 근데 반경은 달라질 수 있다.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사실 근데 모양이 다르다는 기보다는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그 음, 함수를 갖다가 지금 조작하는 조작 체계 자체가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음, 분모가 사실은 똑같은 값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것도 2분의 1도 이거 전개해 보시면 1-x 그대로 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전개하면 1 네네네. x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 뭔가 결과는 똑같은데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 자체가 2분의 음, 1보다 작아야지만이 급수가 음,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니까 그 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미분이 아니게 되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다는 말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전개를 어떤 방식으로 수렴이 되게끔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수들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개수들의 모양이. 폼은 똑같은 음, 폼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은 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 음, 음, 그러니까 여기에 1-x분의 1이고 음. 얘는 이건데 이렇게 사실은 이 좌변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변에 있는 함수의 폼 자체가 아예 음.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이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계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 간단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음, 라는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가 원래는 1-x였는데 실제로 1 자리에도 지금 2를 2분의 1 두 개로 쪼개면서 2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급수의 합의 형태가 또 아니게 되죠. 음,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섞이고 바뀌어서 좀 이런 음, 식으로 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음.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식이 똑같은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 그거는 그냥 그 우리가 그 보통 우리가 x만 써놓으면 아, 0을 중심으로 보는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x만 보고 있으면.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을 2분의 1로 옮기고 싶어서 x-2분의 1을 거듭 제곱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듭 제곱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2분의 1이라서 좀 그런 설명이 안 맞긴 그 앞에 2분의 1 빼기여가지고 좀 설명이 안 맞기는 한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공비를 0을 중심으로 구성해 놓은 공비를 2분의 1을 중심으로 하는 공비를 구성하고 싶어서 x-2분의 1로 그대로 함수를 변하지 않고 그냥 표현만 바꿔서 2분의 1을 중심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준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위하고 좌측에 있는 위하고 아래에 있는 함수는 똑같은 함수여서 아무 문제가 없게끔 조작을 하려고 지금 식을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방법적인 거, 뭐 어떤 뭐 이유라기보다는 예.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은 함수여야 되니까. 둘 다 똑같은 함수인데 중심을 어디다 놓고 볼 거냐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음. 그렇게 바꾼 걸로. 네. 근데요, 선생님. 그걸 자꾸 이렇게. 그럼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구하기 쉬운 어떤 함수가 있다고, 그런 형태의 fx가 있다고 가정할 때, 네. 우리가 f 프라임 x도 알고, 음. f 프라임 프라임도 알고, f n개도 함수도 안다고 가정하면,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심을 달리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들에다가 a를 갖다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니까 돼, 아까 네. 물어보셨을 때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단순 대입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죄송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범위가 그 0일 때랑 이제 다를 수 있다 보니, 음, 그게, 그 넣은 값이 그 수렴하는 값인지 아니면 완전히 엉뚱한 값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넣는 건, 그러니까 그 이동한 점에서 네, 그 A를 넣어서 나온 값이 음, 그 그 점 주변에서 수렴 반경 안에 있으면은 괜찮은 건데, 근데 음, 음.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수렴 반경이 최소값이 0일 텐데 수렴 반경이 0이면 그 만약에 132다. 그러면 A는 그러니까 X는 132인 점에서는 fx랑 동일한 거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그, 그 어떤 점에서도 사실은 fx와 일치하지 않는다. 일 뿐이지. 결국은 그 테일러 급수를 구하는 방식 자체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말이 맞아요. 음, 그러면 그 단순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 A를 단순 그냥 B 대입하면 그렇게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함수마다 수렴 반경이 다 다르니까. 네네. 예, 그래서 개인 아까 잠시만요. 이거 일단 음, 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되게 궁색하네.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뭔가 설득을 못 하겠네요. 음, 제가 뭔가 또 다른 얘기를 중심의 하시고. 위치가 옮겨지면 그러니까 이게 수렴 반경이 무한되면 중심을 옮기는데 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어디에서 잡아도 수렴 반경이 무한되어서 그냥 네네. 어디에서 값을 잡아도 좋은 값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음, 수렴 반경이 무한대가 안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가 딱 정해지면 걔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0인데 네. 0인데 수렴 반경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은 좋은 값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네네. 들어서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좋은 근사치가 나오는 거지. 0을 네네. 중심으로 전개해놓은 식에다가 2분의 1 정도 집어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수렴 반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반경 안에서는 야 우리는 거의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음, 음. 근데 예를 들어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 반경이 1인데 1만큼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2에서 나는 그 값이 궁금해. 네네. 그러면은 0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식에서는 좋은 근사치가 안 나오죠.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저 2를 포함하는 적당한 뭐 좋은 근방을 2를 포함하게끔 어떤 뭐 구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 중심의 어떤 수렴 반경 안에 2라는 숫자가 예쁘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그 네. 급수를 가지고 2의 근사치를 찾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함수를 바라보는 정의역 자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미분 계수들도 다 달라질 거란 얘기죠. 음, 미분 어, 계수들까지도 다 왜냐하면 위치가 옮겨갔으니까 네네. 쉽게 말해서 거듭 제곱 앞에 있는 미분 계수들의 어떤 형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음, 음, 수렴 반경이 무한대일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길 것 음, 같은데 음. 실제로 그게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직관대로라면 x의 거듭 제곱이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 제곱이어서 그냥 봐서는 그냥 그래 0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 앞에 붙어 있는 계수들의 형태를 보면 지금 처음에 있었던 급수하고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음, 중심이 좀 이동을 하게 되면. 음, 음, 그래서 음.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x자리에 2분의 1을 넣게 되면 위아래 값은 똑같이 나오긴 하거든요. 좀 되게 좀 되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한데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으면 음, 위아래가 똑같은 값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음, 함수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긴 하죠. 음, 왼쪽에. 예. 음,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오른쪽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거 전혀 다른 값 아니에요 하시는데 n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 앞에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알에 2분의 1 넣으면은 위아래 같은데 라는 말을 x살에 2분의 1 넣으면은 야 얘 저기 뭐야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 0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상수항이 하나 남잖아요. n이 0일 때. 음, 음, 그래서 그 상수항이 남는 거 추적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에 x의 2분의 1 들어가면 값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x의 수렴 반경이 위에서는 0을 중심으로 할 때는 1이었고 지금 여기 x는 2분의 1을 중심으로 할 때는 2분의 1만큼 수렴 반경이어서 실제로 그 범주 안에 2분의 1이 다 들어가죠. 음. 그러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 내가 늦게 들어서 잘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테일러 근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렴 반경이라는 게 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x는 0에서 테일러 근사를 했을 때랑 x는 1에서 테일러 근사를 했을 때 두 개의 값이,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통해서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어, 이해하고 있는 수렴 반경을 그냥 간단히 시각화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쉬운 함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근사를 해보고 싶다. 그 테일러 급수라는 걸로 이렇게 근사를 하려고 보니 수렴 반경이라는 게 이때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근사를 했어요. 0 근처에서 근사를 했다. A는 0에서 근사를 했다. 근데 그 다항식의 모양을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좀 잘못 그렸지만 뭐 그냥 이게 여기가 여기까지는 거의 같다. 라고 보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인 범위에서는 우리가 근사를 한 이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를 한 값이 원래 fx와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근사된다. 근데 x가 이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순간, 1을 벗어나는 순간 전혀 이상한 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함수는 수렴 반경이 무한대여서 무한대의 범위에서 원래 함수를 근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 수렴 반경이 무한대가 아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뭐 2에서 이 함수를 근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2를 중심으로 뭔가 또 근사값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일러 분사를 하는데 그, 그 함수 자체가 이제 무한대에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전체에서 이제 그 근사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범위라는 게 있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음, 논의가 왜 저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음, 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게, 네, 이 그 급수라는 게, 이 무한합이라는 게 이제 유한이랑은 다르게, 발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동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무한합을 쓴다고 해도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어, 이런 테일러 급수로 나타낸다고 해도 값이 없을 수 있다. 네, 음, 그렇게 봤거든요. 음, 그리고 좀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다항식 앞에 있는 개수들이 좀 그런 거를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음, 정확하게 동치 조건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n 팩토리얼 분의 그 n개도 함수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뭔가 그 로그 함수 같은 것도 이제 테일러 전개해보면은 이제 위에 거가 n-1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n 팩토리얼 분모에 있는 n 팩토리얼만큼 위에 분자에 있는 어떤 도함수의 크기 같은 게
거의 비견하게 이렇게 크다면은 뭔가 이 발산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음. 그러면 그 발산의 범위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수렴하는 그 X값의 범위를 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X는 뭐, X는 A에서 뭐,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뭐 음. 어느 범위에서 수렴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 어느 정도로 이제 뭐, 교차 범위를 정해서 이제 그거를 수렴 범위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사인 X나 뭐 EX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수렴 범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왔어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좀 궁금합니다. 그 그 질문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있는 10.2에서도 보시면 지금 ln 1 플러스 x의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0부터 1까지의 fx, dx의 급수 표현을 구하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방금 우리가 했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ln 1 플러스 x는 0을 중심으로 하는 급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위에서도 이제 구해봤으니까 0을 중심으로 한 거는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테일러 나머지 항이라는 걸 가지고 수렴 반경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거는 이상윤 선생님이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테일러 나머지 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 나머지 항의 개수를 가지고 그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수렴 반경을 구하면 1이에요. 크기가 좌우로 1이라는 거예요. 0을 중심으로 오른쪽 반경 1, 왼쪽 반경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지금 적분 구간이 fx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거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fx라는 그래프에 수렴 반경 안에 딱 들어오게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n차 테일러 다항식과 그다음에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이 fx하고 0하고 1에서는 0을 중심으로 한 급수를 가져와서 걔를 n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인정해서 걔를 적분을 해도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하는 거는 이제 근사값이 같을 거다라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함수값이 같은 게 아니고요. fx하고 테일러 n차 다항식이 같은 걸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fx를 정적분할 거면 너희가 얻은 n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0부터 1까지 적분해도 꽤 괜찮은 정적분 값이 나올 거야.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의미하게 가까이 있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제 그런 정서인 거죠. 아, 근데 수렴 반경 그거에, 안에 수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와서 그 각각의 항들을 적분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수렴 범위를 구하는데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거를 이제 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널지기님이 문제를 주실 때 사실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 이거 테일러 0에서 테일러 전개 구해봐. 그다음에 그 PNX 구했지? FX 대신에 PNX를 대입해.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해. 사실 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등호가 그러니까 이 흐름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수렴 반경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렴 반경을 벗어난 적분 범위를 줬으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애시당초. 음, 그러니까 그 수렴 이해했습니다. 반경 안에 문제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정당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0부터 2까지 한번 적분해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0부터 2까지라면 0에서 1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적분할 수 있어. 그러면 1부터 2까지도 해야 되는데 1부터 2까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0을 중심으로 한 맥클로린 전개 가지고는 그 정보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1부터 2까지 적분할 때는 새로운 테일러 급수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음, 음, 1하고 2의 범주를 포함하는 수렴 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식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음, 그래갖고 그걸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해서 둘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한 번 더하고 한 번 계산하고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 한 번 계산하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음, 음. 그래도 U 한 번 더한 거니까 그래도 양호한 수준의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적분값을. 이제 그래서, 그런 예, 예. 그래서 지금 X를, 이제 X 대신에 이제 1-X분의 1, 그러니까 저기서 무한급수를 이제 1-X분의 1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1로 보지 말고 2분의 1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라고 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면 급수의 전개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폼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폼이 맞는데 실제로 미분 계수들 도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중심이 달라지면 도함수 값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도함수 값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미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미분의 정보들을 모으면 그 정보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그 폼 자체는 똑같이 유지가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산으로 퉁치기에는 실제 구체적인 계산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호로 쓰면 둘 다 똑같은 표현으로 기호는 쓰겠죠. 기호는 음, 쓰겠지만 그 기호가 가져오는 값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음, 음, 음. 네. 네, 중심이 달라지면 그 정보, 네, 그 정보도 달라진다는. 네. 그리고 수렴 반경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그렇겠지만, 0부터 2까지 범위라고 하면, 음. 갑자기 1부터 2까지를 구하려면 뭐, 몇백 번 쪼개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수렴 반경이 만일에 예, 수렴 반경이 뭐 3분의 1이 나와버렸다. 만일에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이렇게 뽑아갖고 계산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이 나와버렸어요. 수렴 반경이. 그러면은, 마, 저기 4분의 1인데? 그러면은, 한쪽이 4분의 1이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는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분의 1이 두 덩이가 나와야죠. 구간의 크기가. 음, 음, 두 덩이가 나야 되니까 하나 더 찾아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상상이겠지만 수렴 반경이 점점점 좁아지는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함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할수록.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X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0 근방에서 테일러 전개가 수렴하진 않으니까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 근처에 어떠한 진짜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음, 뭐 굳이 계산을 하자면 저 높이 있는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네. 그러면 걔네 주변에서 진짜 조그맣게 반경을 0을 거치지 않게 음, 음, 예를 들어서 뭐 1억분의 1 위치를 가져왔어요. X분의 1에서 1억분의 1 음, 그러면 함수 값이 벌써 1억이잖아요. X분의 1 그래프에서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억분의 1이 0하고 꽤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1억분의 1하고 0 사이에 또 많은 그 숫자들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0을 겹치지 않게 1억분의 1 근방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분의 1이라는 점을 하나 찍어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는 점을 아, 하나 네네네. 찍으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을 중심으로 해갖고 1001분의 1부터 999분의 1 이렇게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0을 겹치지 않게, 0을 포함하지 않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렴 반경이 엄청 작아지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별 의미 없는 이제 근사치가 진짜 불량하게 근사치가 나와버리죠. 왜냐면 조금만 가도 벌써 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버리니까. 실제로 얼마 이동 안 했는데 막, 네, 지금 보니까 얼마씩 차이 나는 거야? 네, 뭐 하여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수렴 구간이 엄청 좁아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근사를 만들어내기는 되게 힘들다 약간 그런 느낌?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산으로 온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야기가 정미경 선생님의 질문은 제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충격을 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그냥 풀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풀었는데, 아, 이런 논의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풀었다라는 얘기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아, 예, 지금 아니 충격에 근데 빠져 있어. 예, 그거를 뭐 예,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예. 의문을 갖자는 거죠. 얼만큼 정확한 값을 나는 얻고 싶은가? 그러니까 왜, 얼마나 정확한 값을 얻고 싶은가? 저도 왜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열심히 그냥 푼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아, 그 사실 지금 수련 반경 이런 개념들도 지금 저도 사실 계속 와닿지가 않았었어가지고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급수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문제는, 어, 혹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뭐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논의를 했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거기까지 안 가도 답이 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문제가 나와 아, 있어서 세팅되면, 답만 적으라고 하면 음,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 음, 어, 만일에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음, 네. 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음, 수련 반경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 값이 정당성을 가질 수 이제 있다는 건데 음, 실제로 우리가 공학에서 이용할 거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갖고 이 값이 얼마나 정당한가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 테일러 전개만으로 그냥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테일러 전개 뒤에 나오는 나머지 항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음, 앞에서 연습 문제 9번, 8번, 7번 요거 할 때 계속 우리가 뭐, 뭐 정당성, 음, 오차가 얼마냐, 막 이런 거 계속 음, 물었잖아요. 그러면 네네, 나머지 항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지. 음, 그러면 나머지 항이 하는 역할이 뭐야? 그러면 오차를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 오차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도를 높이거나 정확도를 낮추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음, 값보다. 음, 음, 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 값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수렴 반경 내에서는 뭐 정당해 그냥 수렴 반경 내에서는 정당해 정당해 근데 수렴 반경을 벗어났을 땐 정당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급수를 들고 와서 중심을 바꿔서 쉽게 말하면 중심을 바꿔서 정당한 값을 구해봐. 근데 이제 그 문제까지는 안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하나하나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그랬죠. 그냥 하면서 그냥 있는갑다. 아이고 귀찮다. 그래서 막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개념들이 중요하구나. 저는 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좀 그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문서 3개를 지금 뚝딱 하고 만들었으니까 네. 오, 이걸 하면서 만드는. 이따가 네, 이따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다 있어서 근데 이거 음, 답연수 뒤에 가서도 이거 하려나? 근데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음, 아마 하려나? 답연수에서도 테일러 급수가 있어요, 있기는. 음,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다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테일러 급수라는 거를 딱 접했을 때 이렇게 하면 원래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뭐야 FA 플러스 F 프라임에 어쩌고저쩌고 FN 프라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FX가 된다는 거예요. 음, 그- 근데 이게 그럼 FX를 왜 써? 그러니까 이게 음, 다 되는 거라는 건가? 그냥 이거 자체가 FX라는 건가? 근데 그 처음에 우리 테일러 곱수 봤던 문제들 보면 음, X는 0 정확한 표현이 기억 안 나는데 X는 0에서 충분히 가까울 때 뭐 이게 성립한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첫 번째 문제는 그 적분 범위가 그 원 함수는 기억 안 나는데 0에서 0.5 범위를 음, 적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 맞아. 그러면 왜 0.5까지냐? 음, 이 충분히 가깝다는 게 뭐야? 그래서 그 범위라는 게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나눴을 때 오조 선생님이 수련 반경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음, 찾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느껴져서 찾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해석학 그 책에 보면 이게 지금 그 미분 지나서 그냥 미분하고 적분 다 배우고 나서 사실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그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방금 제가 말씀 막 하면서 막 금방이니 뭐니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거를 수열 다루기 전에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위상 수학 쪽에서 살짝 실식 실수 집합의 위상 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좀 다루고 넘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여튼 여기서는 사실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도 원하는 답을 낼 수는 있다는 건 일단 첫 번째 팩트고 두 음, 번째 팩트는 구간을 함부로 하거나 중심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음, 된다. 요거 이제 오늘 음, 한 얘기의 주요는 그런 이제 음,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되게 방금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충분하다라는 말이 수학에서는 사실 동의를 하면 충분해지는 거고 난 동의하기 싫은데 그건 충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음,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항상 그 오차를 얼마 이하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데 야 나는 이 오차는 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 그러면은 음, 그 동의 안 되니까 더 전개해야죠 뒤로 더 뭐 음, 5차까지 했는데도 난 동의 못해 그러면 6차도 만들어야 되고 음, 7차도 뭐 만들려면은 뭐 만들어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네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 충분하다는 것의 표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좀 더 관심이 있을 때 집합론이나 아니면 뭐 해석 그 앞에 그 해석학 앞부분에 뭐 수열 파트나 이런 위상수학 앞부분이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 그런 언어를 배우실 기회가 한 번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언어를 조금 습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저 그러니까 저게 한마디로 합의에 의해서 수렴 범위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그 합의의 범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겠죠? 그러니까 실제 함수랑 근사한 함수 간의 오차가 어느 정도 차이 이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수렴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오차 범위를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수학자마다 그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잡는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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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뭐 수학자마다 다 다르게 잡는 분도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뭐 본인이 그냥 잡을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이 오차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어, 그러니까 수렴 반경이라는 말이랑 오차라는 말이랑 약간은 맥락이 다르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렸지만,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수렴 반경이 마이너스 1에서 수렴 반경이 1이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에서는 이 테일러 다항식의 그 급수가 그러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죠. 이게 fx다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로 보내서 그 급수로 무한급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 값은 그냥 수학적으로 fx의 값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딱 표현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차라는 말은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n을 무한대로 그 테일러다 항식의 그 n차 그 n번째 식까지 다 무한번 쓰면은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근사할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1237번째 항까지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항부터는 그 무한급수랑 비교하면 오차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오차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합의의 영역이다. 근데 그 이론적으로 이 테일러 다항식 이 식 자체를 어 리미트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수렴 반경 하에서 fx랑 값이 같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테일러 근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리미트를 해도 그냥 그러니까 저 원래 함수랑 미분계수를 그러니까 적분값을 이제 비슷한 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극한을 보내면은 그냥 그 함수랑 같은 게 나오는 그거를 이제 범위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제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 x의 음, 범위 하에서는 fx의 값과 tn의 값이 같다. 저 식이 완전 다항식과 그러니까 무리함수? 그러니까 그런 초월함수가 같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뭔가 극한의 음, 영역에서는.
근데 방금 그거 할 때 이제 그거 이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살짝 좀 직관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거는 유한계의 항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게 그거 얘기를 할 때 수렴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무한계의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직관적 직관적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테일러 다항식에서 항의 개수 자체가 무한계가 있어야 얘랑 우리가 원하는 그 F라는 그래프하고 진배 없다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수렴을 해야 fx와 진배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 무한번이라고 하는 걸 사실 관찰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어려우니까 그거를 유한번만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평균값 정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미분의 정보를 그 안에 중간에 그것 우리가 보고 싶은 f 함수하고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값이 있다라고 테일러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를 n번 써서 만들어낸 정보인 거죠. 그 정보로 딱 닫아놓고 그 앞에 n차를 가져오면 당연히 오차가 있죠. 그 오차가 있는 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 그 오차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쓸 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x와 a 사이에 그런 tn이 존재한다. 그때 테일러 정리 그때 말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실제로 그 x와 a 사이에 tn이라는 위치가 어딘지 나는 관심 없어. 근데 평균값 정리가 그걸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값이 그렇게 있으니 그러면 이 fx와 방금 전에 n차 테일러 다항식 만들고 나머지 n 플러스 1항을 그렇게 닫아놨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다 이렇게 n 플러스 1까지 다 더했을 때 fx하고 같은 건데 n차 다항식까지는 같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아갖고 걔가 지금 어떤 값을 가지고 지금 오차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 만들어낸 오차를 더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미분을 더 해봐. 그럼 오차를 계속 줄이다 보면 결국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유한번으로 끝날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n 플러스 1번째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닫아버릴 테니까. 그럼 저 뒤에 가서도 유한번째 그렇게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오차가 그냥 줄어드니까 오차가 계속해서 미분을 계속해서 n번이라고 하는 그 수행 횟수를 더 늘리게 되면 오차는 더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tn이라고 하는 n차 테일러 다항식이 fx와 진배 없이 비슷해져 간다라는 말을 이제 직관으로 얘기하면 수렴 반경 안에서는 그냥 똑같은 걸로 취급하자고. 약간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리미트 해서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그 수렴의 같은 거는 우리 저 해묵은 저기 토론을 한번 더 해보자면 네, 0.9땡하고 1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쵸, 그쵸. 같죠. 네, 네, 같죠. 근데 숫자는 다른 숫자 아니에요? 음, 그 논쟁을 여기서 꺼내 어, 드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수렴이라는 개념이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할 때 수렴이라는 개념하면 그냥 그게 딱 이렇게 밀착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 사이를 띄워놓을 수, 이 두 숫자 사이를 띄워놓을 수 없을 만큼 둘이 딱 밀착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숫자가 못 들어가. 음, 저는 지금 그렇게 사실 좀 직관을 가지고 항상 보거든요. 수렴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테일러 다항식도 tnx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수렴 반경 안에서는 fx와 tnx 사이에 다른 그래프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둘이 밀착을 하는 거죠. 음, 수렴한다는 개념은. 수렴 반경 안에서. 음.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인 거라서 음, 사실은 이제 어, 수렴 반경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사실 앞서서 하셨던 말씀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네. 저는 좀 그게 좀 불편했어요. 네네.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분리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테일러 다항식이랑 테일러 급수. 근데 그러니까 그게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둘 사이에 다른 그래프들이 찡길 수 없도록 둘이 진배 없이 가까워 딱 붙어 있기는 한데, 음, 근데 딱 그래도 어느 순간 n번째라고 딱 선언하고 n번째에 딱 중단해 버리면 n 그건 플러스 다항식이 1번째 되네요. 나머지 항만큼 음, 음, 그 f하고 tnx하고 살짝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의 정보를 계속 더해가지고 추가하면 할수록 TNX가 FX에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쫙 사이에 아무 다른 그래프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쫙 이렇게 달라붙는 것처럼 수렴 반경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어는 그 함수 항급수라는 개념이라서 그 해석학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사실 테일러 당시의 전체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함수들의 합 그거를 가지고 또 논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서 그 파트의 개념이라 사실 그 내용을 안 쓰고 지금 데피니션 안 쓰고 이거를 설명하면 지금 요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하겠다.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진짜 그, 오지호 선생님의 그 예언이 딱 들어맞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아마 여기서 끝날 것이다. 딱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네. 이게 딱 적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죠? 문제를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까요? 지금 어, 10.1의 A 풀다가 지금 이 논의들이 막 이어진 건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음, 어,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 아닌가요? 이게 뭐가요? 지금 10.2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가 음,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 연습 문제에서의 마지막 문제 음. 10번이 사실은 10.1의 A를 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10.1의 A를 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10.1의 BC 못 풀었고 10.2 못 풀었고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한번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냥 간단 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뭐 이렇게 풀었다. 뭐 여기까지 풀었다. 뭐 서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넌 뭐가 궁금하냐? 넌 뭘 모르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한 번 이렇게 딱 쓱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좀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뭔가 이 응, 응. 찝찝하면서 이 상당히 그 기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튼 거시기한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를 나머지 걸 좀 더 풀어보면서 오늘 논의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또 복습도 해보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음, 10.2의 문제까지 거기서 우리가 맞아요. 0에서 1 범위 내에서
그냥 테일러드 방식을 그 맥클로린 전개를 해갖고 음, 구하면 똑같아. 근데 그게 왜 음, 똑같은 거야? 음, 에 대한 논의를 한 거라서 음, 결국은 이 10번 전반적인 것들을 뭔가 음, 불편함들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한번 그냥 풀어보고 음. 정리하면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번 쓱 한번 진짜 풀어보면서, 예,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챕터의 연습 문제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는 그냥 문제 푸는 거에만 급급해서 막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막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만 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스터디 시간에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들을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 몰라 몰라 아이 모르겠어 안 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한 주 더 생겼으니까 조금 더 저도 좀 들여다보고 뭐 어디가 막히는지를 좀 더 좀 질문을 좀 구체화해서 다음 주에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항상 3초까지만 기다리고 맨날 이렇게 넘겼잖아요. 너무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서 5초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초, 2초 더 늘려서 5초간 기다렸다가 아무 말씀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습 문제 10번에서 아직 풀지 못했던 거를 마저 풀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